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와 주결은 화장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자와 주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데모크리토스에 의하면 원자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 파티클을 우리가 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집니다. 원자핵은 우리가 플러스로 표시하고 전자는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다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집니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핵은 우리가 플러스로 표시하고 전자는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이때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집니다. 양성자는 플러스로 표시하고 중성자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성이란 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전기가 있긴 있는데 전기적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원자 모형이 있는데 원자 모형은 원자가 매우 작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모형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원자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동위원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원소란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물질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수소의 경우를 봅시다.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 한 개 있습니다. 이때 양성자가 한 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즉 원자핵 안에 양성자 말고 중성자가 한 개 더 생깁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중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조는 거기에다가 또 중성자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잠깐만, 이 구조를 비교해 보면 양성자 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성자가 없고 한 개, 두 개, 중성자 수가 달라. 그러면 질량수도 다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잠깐 퀴즈입니다. 다음 중에서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물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가지고 질량수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답은 동위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수소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심에 원자핵이 하나 있고 주변에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또한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 한 개 있는데 원자핵 안에 다시 중성자가 한 개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원자핵 안에 중성자가 두 개가 있고 주변에 전자 한 개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양성자 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중성자 수가 다릅니다.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도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위원소. 두 번째, 맨델레프에 의한 원자의 주기율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으로 원자를 정렬합니다.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은 다른 말로 최외곽 전자수라고 합니다. 최외곽 전자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의 전사수를 우리가 최외곽 전자수라고 그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세로주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구조를 그리게 되면 이쪽이 족이 되고 이쪽이 주기가 됐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소 주기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원소는 108가지 종류가 됩니다. 이런 표를 우리가 표준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가로축을 우리가 주기라 그러고 세로축을 우리가 족이라 그럽니다. 족은 우리가 제외곽 전자수라 그러고 다른 말로 우리가 가장 바깥에 있는 궤도의 전자수를 의미합니다. 주기는 우리가 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아니면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참고로 원소 20개만 나타난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자,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세로축은 족이 되고 가로축은 주기입니다. 족은 다른 말로 우리가 최외곽 전자수라고 합니다. 최외곽 전자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의 전자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 6, 7, 8이라 그러지 말고 0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때 이 1의 의미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수입니다. 그럼 이 라인들은 제외곽 전자수가 1개입니다.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 라인들은 전자가 없는 게 아니고 가득 찼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궤도가 1개, 궤도가 2개, 궤도가 3개, 궤도가 4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온 결합이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화학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유 결합은 2개 이상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온 결합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온 결합이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화학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표가 중요한지, 즉 원소 주기율표가 왜 중요한지. 자, 여기에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에 여기 보면은 11자가 있습니다. 이때 이 11의 의미는 원자 번호입니다. 이때 원자 번호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원자를 발견한 수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제일 먼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가가지고 20번이 뭐냐면 칼슘입니다. 칼슘은 20번째로 발견된 원소입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와 같은 게 뭐냐면 원자핵입니다. 원자핵과 같은 게 뭐냐면 전자수입니다. 원자 번호 11번의 의미는 원자핵이 11개가 있고 전자도 11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에 보면은 2, 8, 8, 8 있습니다. 1주기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나갑니다. 약속입니다. 옥텟의 규칙에서 약속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전자가 8개 들어갑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란 말은 원자핵이 11개가 있고 전자수도 11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트륨은 궤도가 몇 개 있습니까?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자,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습니다. 플러스가 몇 개 있습니까?
11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있는데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 2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11개 중에서 전자가 2개 들어가기 때문에 9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8개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가면 전자 1개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궤도에 전자 1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경우는 제외곽 전자 수가 1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칼슘들은 2개.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풀어 올리는 제외곽 전자 수가 7개입니다. 그러면 헬륨 같은 경우는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외곽 전자 수가 0의 의미는 헬륨의 경우는 제외곽 전자 수가 2개입니다. 그러나 네온이라든지 아르곤은 제외곽 전자 수가 8개라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주 쓰이는 원소들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H, 수소, 무색 무치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입니다. C, 탄소는 천연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유기물과 무기물을 구별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N, 질소, 무색 무치의 기체로 생명체의 기본 물질입니다. O, 산소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F, 프로린, 모든 원소 중에서 전기 엄성도가 가장 큰 원소입니다. 여기서 전기 엄성도란 원소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전기 엄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Na, 나트륨, 소금의 한 성분입니다. Mg, 마그네슘, 온백색의 가벼운 금속입니다. Si, 실리콘, 게르마늄과 함께 사용되는 정년적인 반대체 물질입니다. P, 인, 동물의 뼈나 치아의 주성분입니다. 참고로 자주 쓰이는 원소들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는 황입니다. 황은 의약품과 화장품에서 살균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l, 염소, 산화제, 소독제 등에 사용합니다. 산화제란 어떤 물질을 산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은 한원이 됩니다. K, 칼륨, 규산염으로서 지각 속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Ca, 칼슘, 동물에서는 주로 인산과 결합합니다. Fe, 철, 아르미늄 다음으로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As, 비속, 독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Br, 브롬, 젓갈색의 무거운 액체입니다. I, 요드, 해초나 해상동물 속에 존재합니다. Pb, 납, 청백색의 물은 금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